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 특별 고문을 맡고 계시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태희 실장, 임태희 고문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청와대 그것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것을 무리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무실 이전에 이제 영향을 받는 부서가 국방부, 합참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이 사전 점검 그리고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점들이 예. 이제 보완이 가능한가 하는 점들에 대한 아마 이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는 저도 정말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윤한홍 그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보면은 상당히 의견을 거치고 점검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NSC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우려를 또 전하고 또 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제 그 전직 합참의장 네. 11분이 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하는 입장을 낸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정말 특히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뭐 대체지로는 저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국방이나 특히 합참이 국방부하고 혹시 이전함에 따른 이 안보상의 어떤 이 허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도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상호 간에 좀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 정권을 어찌됐든 간에 인수하고 인계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이 매끄럽지 않는 그리고 이 협조가 서로 안 되다 보면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공언했던 5월 10일부터의 용산에서의 직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아주 있는 그대로 보면 가령 청와대가 옮기기 위해서는 뭐 지금 청와대는 지금 현지에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쳐도 국방부는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합참도 뭐 또 일부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과연 현재 이제 이 현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인데 여러 가지 안보상의 상황이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예. 과연 이사하고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개돼서 그때 이사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업무 인수인계에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런 점 때문에라도 이 지금 현직 대통령님하고 또 새 우리 저 당선인님하고 좀 만나셔서 큰 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좀 이 실무진에게 이 꼼꼼히 점검해야 될 사항들도 사실 현재 계신 분들하고 지금 또 새로 인수를 받는 분들하고가 인수인계라는 게 그런 거 인수인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말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새 정부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 정부에서는 어떻든 우려를 전달하면서 지난번에 회동의 어떤 그 결렬에 이어서 또 이런 것까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뭐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우리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자하고 빨리 회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견해차를 좁히고 나아가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든 이 양측에서 양해해야 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양해해야 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서를 옮기는 문제, 또 청와대에서 NSC에서 이 앞으로 이 국방부나 합참이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이전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일종의 현실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필수적인 그 단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임태희 고문께서는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네,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네. 의견이 저는 좀 무게가 실릴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그런 임태희 고문께서 집무실 이전보다 민생이 먼저다. 네, 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하셔갖고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네. 이른바 쓴소리를 하는 특별 고문이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지금 당선자를 지지한 국민들조차도 지금 시급한 문제는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산불 지역도 그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예. 있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그렇고 또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책에 따른 국내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 집무실 이전과 관계없이 하여튼 인수위에서 우선순위로 챙긴다 하고 이제 당선자도 설명을 하셨고 설명했고 또 이 안철수 위원장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그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 이게 챙긴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 문제하고 이제 우선순위 문제를 뭐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안보 문제는 이 민생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건 그 사실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저게 공개적으로 뭐 어디가 이렇게 옮긴다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안에 구조가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이전한다는 것도 공개되는 것도 굉장히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저 합참하고 국방부가 조용히 그 대안이 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되고 그 업무에 조금 더 빈틈이 이제 없도록 준비가 됐다 하는 걸 완벽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국방부 자리에 이 청와대가 들어가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가령 5월 9일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한다 하고 시한을 정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뭐 어디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또 뭐 집에서도 이렇게 그 집과 관련된 이런 공사나 일을 해보면 예를 들면 중간 책임자들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않는 문제들 때문에 대개 정해놓은 시한보다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또는 그 기한이 줄어든다는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게 시한을 정해서 이게 추진하는 게 얼마나 또 이 다른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점을 제가 그 정말 확인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윤한홍 의원의 답변은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그래서,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날 경우에 이 같은 이 모든 이른바 갈등, 논쟁의 요소들이 좀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 벌써 만났어야 되는 두 분이 아직 만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네,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새도 국민들 입장에서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분이 만나는데 가장 큰 아젠다는 원활한 인수인계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꼭 후임 대통령에게 가령 그 인수인계 사항에 인수위원회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이게 왜냐하면 뭐 진행 중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꼭 이건 경험자로 볼 때 이런 사항들은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이명박 대통령님 모시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두 분 만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대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나요? 이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공개할 뭐 수 예를 있는 들어서 부분도 있지 외교적으로 않을까? 정말 그 중요한 현안 중에서 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죠. 또 뭐 안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세히 말씀들은 사실은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기 민생 때문에 관련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민생은 오히려 그냥 인수인계 할 얘기지. 그건 대통령 뭐 또 당선자하고 그 다른 사람 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근데 저거는 사실은 단 두 분만이 사실은 인수인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항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빨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동이 성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금 뭐 언론의 의제로 지금 거론되는 뭐 사면 문제, 무슨 인사 문제, 뭐 심지어 지금 이제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건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큰 방향을 이제 이 두 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큰 방향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공감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실무적으로 마무리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인수위 차원에서 또 비서실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틀의 문제를 두 분 사이에 공감하는 그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불필요한 지금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이견차나 갈등 상황들이 지금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시라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요. 이 만남의 의제 중에 하나로 언론이 주목했던 몇 가지 의제들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임태희 고문께서 뭐 응당 찬성 입장이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시에 구속 기소했으니까 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외부 시선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취임 이후에 사면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은 어떻겠냐.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걸 들었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나시면 이건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과 이거는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직간접적인 당사자다 이거죠, 그죠? 당사 중에 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결자 해지, 진정한 결자 해지는 이 두 분이 저는 모양은 그 윤 당선자께서 의향을 밝히시고 지금 문 대통령께서 그는 그 방향이 옳겠다 하고 이렇게 동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선인에게 쓴소리하는 고문이 되겠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잘 지키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잘 지킬 것인지를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후보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당선인 시기를 거치고 취임 후 대통령이 이제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 또 당선인 대통령을 다 모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직언하는 사람은 줄고 직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됩니다. 특히 모시고 직접 일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 고문을 그 점에 그 제안을 받으면서 이게 쓴소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절에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선거 때보다는 지금 당선인이 후보 시절보다는 또 취임하시고 나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역할은 앞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계속 하는 게 정말 우리가 그 정말 노력해서 선출한 윤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제 차기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쓴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결국 균형 잡힌 국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 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4년 전에 국립대 총장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대학 교육을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결국 교육에 걸려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 주도적인 어떤 이
학습 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이 어떤 그 활동, 네. 자기 이제 학습 활동 이런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늘 느꼈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하던 중에 이 경기도 교육계에서 이 교육감을 한번 출마하면 어떠냐. 그리고 교육감이 또 출마 자격이 까다로워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자격이 되니 이 한번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예, 제가 그동안 평소 생각 또 그런 요청 또 정말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저의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좀 제 나름대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